아니, 뭐 대본이 있어요? 뭐 랩을 해? 아니 내 머릿속에 있는 아, 그러니까 랩을 해요. 왜 이렇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A1 중고차 사업부에 들렸습니다. 오늘 나보고 오라고 한 이유가 확장했잖아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쪽 네, 옆에까지 그렇죠. 다 확장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차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엄청 많아. 여기 지금 한 570. 40대 정도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주차 공간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네네. 또 40대 있어서 총 한 80대. 80대 정도 있는 거예요? 네네. 오, 그것도 엄청 재밌는 많아요, 얘기해줘요. 차가. 집이랑 창고에도 잔뜩 있어요. 그래서 한 집에도 지금 차가 한 있어요? 120대 정도 돼요. 근데 요즘에 중고차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요즘에 좀 팔리더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금융 이슈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계절의 영향이 컸죠. 피가 프리미엄 없어졌죠. 붙고 막 이럴 때는 차가 잘 안 팔렸는데 네네. 프리미엄 같은 게 다 없어지면서 요즘에 네.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겨울에는 사실 사람들이 돈이 없다기보다는 눈치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싸지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뭐 다 이제 플랫을 유지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이제 뭐 이 네. 정도면 뭐 괜찮지 하면서 사가시는 분들이 아니 좀 많이 근데 들었습니다. 요즘 시기에 확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는 신차도 출고가 막 막히고 차 잘 안 팔리고 피 붙고 막 이러면서 정체기에 있었잖아요. 요즘 시기에 왜 확장을 한 거야? 왜? 우리는 살아있다는 걸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토갤러리는 상사를 얻으면은 사무실을 하나를 주고 그다음에 여기 개인 주차장 공간을 좀 주고 그다음 철탑이라는 데 있잖아요. 외부 주차장을 또 줘요. 근데 외부가 아닌 게 그냥 철골로 돼 있는 구조물에 가림막까지 다 돼 있는 그런 주차장인데 거기 주차장이 필요가 없으면 다른 분한테 전대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게 한 대당 어느 정도 주차비가 돼요. 그래서 네.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개를 얻으면 그게 40대 정도 공간이 나오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여기 얻어도 될 정도로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네. 원래는 여기가 공간이 좀 좁았을 때는 네. 일부 차량들을 좀 철탑으로 보내고 막 순환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여기 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도 철탑은 또 선호하지 않아서 먼지 우리 같은 게 거는- 많이 쌓여서 그렇죠. 네네 우리 거는 그냥 여기다가 다 놓자 이래서 확장을 했고 리뉴얼이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차도 거기 있는 차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아 근데 차가 진짜 많다. 아니 이게 많아 보이는 건가? 여기서부터 네. 쭉 저기까지니까 네. 되게 많아 보이네요. 촬영 나온 김에 가장 이제 우리 악성 재고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그래? 또 재고떨이 한 줄 알고 아, 좀 재고떨이 우리는 잘 아니고 나가는데 왜 싸게 와가지고 팝니다, 또 뭐 이런 걸로. 아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너무하네 진짜. 무슨 악성 재고야 악성 재고는. 아 요즘엔 그래도 순환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네네네. 같아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이거 제가 뭐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집에서 쓰는데 G90인가 이게? 아니요 EQ900이라고 가성비 좋은 차. 아 그 예전 구형이구나 이거. 네, 이거 왜인 줄 알아요? 왜 있어요? 아 이거 또 제가 AS 또 하다 보면 손님들이 오래 걸린다고 왜 대차 안 해주냐 이랬는데 그때 우리가 7 시리즈랑 우리 이걸 7 시리즈 샀잖아. 사서 두 대 사가지고 얘를 둘 다 보냈어요. 아 AS용으로? 예 보냈고 아. 얘를 보냈는데 AS 끝나고 와서 내가 타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둘 가성비 다. 괜찮죠. 둘 다 제가 잘 네. 타다가 최근에 한 대를 다시 뺏어가서 아 근데 7 시리즈가 그때 차가 이제 고장이 막 났잖아요. 손님들 네네. 차 고장 난 거를 대차를 해주려고 우리가 샀잖아 그냥. 네. 샀다가 아, 이거 팔면 감가가 별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고를 샀는데 우리가 업자인데 감가를 이빨 두고 팔았어 이번에. 아그 정도 감가면 괜찮아요. 아 괜찮아 AS 비용이라고 네, 생각하고. 그 정도는 뭐 네.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 방송이 또 나가면 어떤 분들도 차 이제 뭐 어떤 수리 맡기거나 이러면 나는 왜 대차 안 해주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컴플레인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의무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네. 좀 제가 봐도 해줘야 되겠다는 그 기간이 있어요. 네, 몇 개월씩 이렇게 예, 좀 맞아요. 걸리는 차들. 그래가지고 요즘 시기에 이게 확장을 하니까 좀 후달리지는 않으세요? 저희에겐 터보83이라는 나 도망갈 건데. 전주가 있어요. 아, 도망갈 거야. 아 솔직히 뭐 후달릴 게 뭐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게 있잖아요. 제가 6개월 넘게 터보83이랑 저랑 6개월 넘게 돈을 못 가져갔어요. 단 1원도 안 가져갔어요. 1원도 안 가져갔어요. 단 1원도 저도 안 가져갔어요. 마찬가지예요. 네. 8에서 10개월 정도 안 가져갔어요. 수익금을 한 번도 안 가져갔어요. 10개월 동안. 그치, 그걸 그치. 뭐 했냐? 다 쌓아놨어요. 그 차를 회사에다가. 매입하고 했지. 그거 가지고. 근데 이제 차를 매입을 했는데 거기서 매입 차량들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감가돼서 업자인데 감가가 됐어요. 근데 뭐 아시죠?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롤스로이스 컬리넌이나 뭐 F8 이런 거는 감가를 그냥 한두 푼 맞은 게 아니라 이제 몇천 단위로 몇천 맞다 단위로 보니까 맞았지. 이게 뭐 수익이고 뭐고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너무 지금 슬픈 게 대표들은 수익금 다 안 가져가잖아요. 운영 자금으로 이제 쌓아놔야 되는데 밑에서 일하는 딜러분들은 다 가져가잖아요. 아, 당연히 이렇게 가져가야죠, 판매 그거는. 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한 10개월 동안 쌓아놓고 이 차로 매입해가지고 선순환을 시켜가지고 회사를 좀 더 키워보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차에 프리미엄도 많이 껴있었고 좀 맞아요. 비싸게 좀 매입을 했는데 갑자기 차 가격이 폭락을 하고
갑자기 이제 주식시장 폭락, 그리고 뭐 채권시장 폭락, 뭐 금리 엄청나게 오르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폭락했거든요. 매입한 차들이 뭐 한 대에 4억에 매입했다, 3억에 매입했다 이러면 우리가 거의 뭐 15억, 20억을 매입을 했잖아. 근데 10%만 떨어져도 2억이에요. 우리가 지금 2억 넘게 손해를 봤었죠. 그 어깨 막 2억 넘게 까지고. 본 게 다 그동안 저희가 벌었던 그 수익금에 그나마 차감돼 다행이지. 뱉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치, 차라리 아씨 어차피 안 가져간 거니까 그래 맞아, 거기서 맞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뱉는 건 왜 더 너무 힘드냐면 힘들- 뱉게 되면 세금을 낸 세후 금액으로 뱉어야 되잖아. 근데 그럼 거의 안 뭐- 가져가면 세금을 안 냈잖아. 그러니까 세 전으로 하니까 그게 더 쉬운 거지. 세금 낸 다음 그런 것도 토해내라고 있지. 그래봐. 맞아, 토해 맞아. 진짜로. 지금도 토할 것 같아요. 저 지금 배달의 민족이랑 이런데 좀 알바 그래서 지금 그 생각하고 재경이한테 있어요. 연락 좀 많이 주세요. 네. 저 컬리너 아이도 있네. 저 네네. 이제 녹색 컬리너. 저거 이제 안에 실내를 좀 더 클리닝 해가지고 판매 예정이고요. 네. 지금 저희가 요즘 우라칸 에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라칸 에보 여기 검정색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노란색도 있고 되게 많네요. 연두색도 연두색 있고. 에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에? 요즘에 에보가 피가 좀 떨어지면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네네. 이 에보를 산 사람들이 보니까 키로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나는 야, 정식만 있는데 피장사 때문에 뽑으셨나 했더니 봤더니 이제 람보에서 이걸 사야 뭐를 준다고 막 이렇게 아. 해서 어쩔 수 없이 산 사람들이 지금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쟤는 왜 자꾸 시동을 껐다 켰다 해. 뭐야 저 차는? 저 뭔데? 거야. 콜백. 아 정말 콜백 저거 C8. 야이씨 좀 꺼요. 요즘에 중고차 트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네. 너무 이제 뭐 홍보를 하고 매물 소개를 하면 좀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보가 피가 빠져가지고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거라든가 STO 같은 경우도 저도 타고 있지만 저기 녹색 STO가 있거든요. 근데 STO도 처음 나왔을 때는 뭐 피가 1억이니 뭐 2억이니 막 이랬었는데 팔린 걸 못 봤어요 저거. 그 피 붙어서 팔린 건 없었거든요. 네. 어쨌든 사람들이 1억 넘게 피를 붙여서 막 부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신차 가격 그대로까지 떨어졌더라고요. 5억 한 2, 3천에 출고된 차들은 등치유세 정도만 붙여서 뭐 부른다든가 아니면 등치유세도 빼서 부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더라고요. STO도 그렇죠. STO도 피가 다 빠진 상태고. STO도 빠졌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P82들이 가장 많이 장사를 했던 차가 어떤 차예요? 일단 당시에? 우루스랑 G바겐, 네, 최근에 레인지로버가 또 수출 때문에 좀 많이 떴었고 아, 그 다음에 근데 마이바흐 시리즈 근데 요즘에는 피가 다 빠졌나요? 다 빠졌죠. 765 LT로 다 빠졌더라. 765 LT는 사실 피가 붙었다고 하는데 그 피를 주고 산 사람은 제가 못 아무도 봤어요. 없잖아. 한두 명 찾아봐도. 있다고 하는데 그 한두 명이 뭐 전체 시장을 다 그러니까요. 한가를 어쩌다 한두 명 봤을 있는 없으니까. 거지. 765 LT 스파이더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내가 맥라렌 매장 갔을 때 내가 옛날에 신차 출고를 두세 대씩 해줬으니까 2대 이상 한 사람한테만 배정을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출고받는 게 어떠냐? 지금 해외에서 피 많이 붙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얘기를 했는데 아 저희가 맥라렌에 대한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역시나 다를까 맥라렌도 폭풍 강가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765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람들이 막 1억씩 1억 5천씩 막 붙여서 막 팔려고 하다가 안 팔리니까 최근에는 신차 가격 그대로 파는데 그것도 안 팔려요. 그래서 아니 뭐 대본이 있어요? 랩을 해요? 아니 내 머릿속에 있는 아 그러니까 생각이니까. 랩을 해요. 왜 이렇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 오히려 720 얘 있잖아요. 720이 얘가 진짜- 감가가 없어. 대박이야.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 팔았을 때랑 봤을 때 지금 똑같아 가격이. 똑같아요. 720이 제가 타서 알잖아요. 저는 맥라렌에서 신차 출고를 해가지고 4억 한 6천 정도에 출고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할인 좀 2, 3천 받아서 등치 스택까지 해서 4억 5천 정도에 출고를 했거든. 저는 2,000km 타고 감가를 1억 3천을 때려맞고 팔았어요. 1억 맞아요. 4천인가? 2,000km 타고 1억 4천 가관되는 차는 맥라렌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야 이런 차가 세는 게 어디냐? 다시 맥라렌 안 사야지 이러고 전 팔았는데 그게 벌써 4년 5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가 3억 2천에 팔았거든요. 제가 2,000km 탄 거를. 근데 지금 가격도 2억 6천이더라고 이게.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3억 2천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역시 맥라렌은 바닥이 없구나 하면서 2억대까지 떨어졌어요. 2억. 3년 전에 2억 8천까지 막 떨어졌는데 지금도 2억 6천 7천 받더라고. 맞아요. 와 720이 진짜 그때 이후로 감가가 없었던 거구나. 지금 생각이 맥라렌 들더라고요. 사기가 되게 좋은 게 맥라렌이 더 떨어지질 않을 것 네, 같아요. 맞아. 왜냐면 요즘에 570도 그래서 맞아, 가성비가 되게 570도 좋아. 그렇고 650S 스파이더. 근데 650은 진짜 너무 구형티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파는데 지금 아, 미안해. 근데 720도 여기서 맥라렌이 막 풀체인지가 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720도 이미 감가가 너무 많이 돼서 2억 6천 막 이렇게 하잖아. 2억 7천 이렇게 하잖아요. 더 안 빠질 것 같고 570도 지금 1억대잖아요. 1억 맞아요. 한 6천, 5천 막 이 정도 가격이잖아요. 맞아.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 것 같아. 지지선이 있는 것 같아. 와 우리 처음에 장사할 때 570 주황 색깔이 우리가 얼마에 팔았다? 1억 8천, 9천에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3년 동안 2천만 원 빠졌어요. 3년 그러면 동안. 진짜 계속 타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국산차보다 덜 빠진 거죠, 사실. 맞아. 왜 이게 안 빠지냐 생각을 해보면 1억 5천대에서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M3 가격이에요. 근데 M3 살 바에는 물론 뭐 좀 오래되긴 했고 키로수도 좀 있지만 슈퍼카인 맥라렌 타는 게 훨씬 재밌거든. 훨씬 낫죠. 그 뽀대도 나고 우리가 뭐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570하고 720 이런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깔 같은 경우는 이게 그라파이트 블루라는 색깔인데 그러니까 이 색에 대해서 내가 되게 한이 맺힌 사람이야. 제가 아시는 분이 처음에 이 차를 샀어요. 그 색깔만 듣고 사신 거예요. 그라파이트 블루에서. 그래서 나도 그랬어. 블루일 줄 알고 왔는데 이 색깔이 맞아, 거예요. 맞아. 거기서 처음에 아차 싶더니 차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걸었거든요. 타서 이거 그 차구나. 시동을 딱 걸었는데 터보에서 진동이 너무 심해. 이거 진동이 왜 이렇게 심해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차에 내리더니 그냥 팔아달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알죠? 키로수 없는. 없이 바로 지금 몇 팔았었죠. 킬로예요 이거? 지금도 만 킬로대. 지금 이제 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바뀌었었어요. 돌다가 이제 우리한테 다시 왔구나. 예. 근데 이 색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처음에 720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맥라렌 VIP였기 때문에 인디오더를 넣었어요. 근데 이 색이 블루라 그래서 넣었거든요. 막상 보니까 이 색인 거야. 그래서 나 이 색이면 안 한다 했더니 그러면 뒤로 가라는 거야. 계약 순번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싸우다가 내가 마이애미 블루 그거 탔잖아요. 되게 네. 진한 하늘색 탔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스탁차로 나와가지고 바로 그런 저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블루가 아니었던 거죠. 맞아. 이런 거를 좀 잘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A1에서 가지고 있는 570, 720은 몇 대나 있어요? 지금 맥라렌 GT가 2대가 있고요. 맥라렌 이거 GT. 예. 이거 주황색, 이게 시그니처 색깔이잖아요. 이거는 또 매입한 차량입니다. 이거 매입한 차량이에요. 예. 네. 이거는 진짜 뭐 괜찮아요. 최근에 이제 정비도 다 맞추고 왔기 때문에 몇 년식이에요, 신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왜 그래? 제가 대표가, 사실 대표가 아니 이러면 근데 돼? 그게 아니라 왜 이러는 거야? 너 알아? 너 공동대표잖아. 근데 지금 훅 들어오지 마. 뒤에 있는 노란색. 훅 들어오지 말라고. 뒤에 있는 노란색. 걔도 GT예요. 저도 GT예요? 같은 GT인데 색깔만 좀 다르고요. 저 옆에 있는 건 600LT네요. 네, 600LT도 600LT 네요, 있고 저거는. 지금 720S 있고 650S 스파이더까지 해서 라인업을 다 구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라칸 에보가 진짜 많아요. 에보 노란색도 색깔별로 있어요. 다 있어요. 색깔별로. 검정, 흰색, 노랑색. 노랑, 녹색 지금 색깔별로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지금 저희가 전시는 다 안 했지만 저거 F8 AMG 스파이더. GTR 있잖아요. 요거 저거 우리가 그린에. 가져온 거 알아요? 저거 내가 탔던 거잖아. 네, 옛날에 내 블로그에도 있잖아. 저 치승기도 있고. 네네, 맞아요. 저거 우리가 직수입해가지고 내가 타다가 나중에 네. 판 거잖아요. 그 차더라고. 맞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자기가 타다가 그 차가 돌다가 다시 만났을 때 약간 묘한 감정이 든다. 이게 또 이제 나에게 또 돌아왔구나 이런 또 느낌이 든다. 네, 다음 건데 그리고 F8 스파이더. 네. F8 스파이더도 2대가 있더라고요. F8 매물로 스파이더 있는데. 얘도 있고 또 안 보이는 거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수로 가지고 왔었고 저희가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이 컬리넌 같은 경우는 포시티입니다. 네, 포시트. 근데 이제 색깔이 살짝 이제 아니야, 색깔은 난 너무 예뻐. 우리가 봤을 때 예쁜데 너무- 모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색깔이 좀 아쉽다고 그런 왜? 사람들이 이거 있더라고요. 색깔 되게 이게 왜 옵션 그러냐면 컬러- 영국의 이제 브리티시 그린이나 뭐 이런 그린 컬러들은 호불호가 확실히 있게 있어. 차를 그렇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색깔 좋아해. 왜냐면 이 색깔에 대해서 뭔지 아니까.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은 왜 이거 비싼 자연광 차를 받으면 반짝반짝거리면서 되게 고급스러워요. 왜- 맞아. 이게. 밤에는 검 블랙으로 보이고 해서 정말 좋은 색깔인데 그렇구나. 안에도 화이트 시트고 포시트입니다. 포시트를 사야 돼요, 컬리너는. 어차피 가운데 앉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요 뒤에 차폐가 되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소음이나 뒤에 짐이 넘어오는 걸 또 방지를 하고 사실은 네. 그 GLS 600 마이바 같은 경우도 4시트랑 5시트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4시트 옵션이 3,8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옵션인데 그 이유가 처음에는 저는 그거 무슨 시트 하나를 더 고급스럽게 하는데 무슨 4,000이나 주냐 말이 되냐 했는데 뒤에 이제 트렁크와 뒷자리와 이 차단 벽도 생기고 커튼도 생기고 그리고 이게 훨씬 고급스럽더라고요. 이 시트 앉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맞아, 훨씬 맞아. 고급스럽더라고요. 쇼퍼 드리븐을 탈 거면 이거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 5시트는 시트가 좀 후졌어요. 그리고 이 앞에 요런 부분들이 아예 없고 여기가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아니면 콘솔을 냉장고, 빼야 돼. 콘솔 다 빼기 빼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서 쇼퍼 드리븐을 염두에 둔 분들은 무조건 4시트를 해야 되고 쇼퍼 드리븐이 아니더라도 이게 훨씬 고급스러워요. 이게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탔던 컬리너는 5시트였거든요. 다시 탈래요? 아니야. 한번 타봤던 차 나도 안다. 싸게 줄게요, 터보님. 잘할게요. 여기 650 녹색 650이 있고 여기 이거 네네. 보니까 추억이 차네요. 저는 650이 아시죠? 제가 그래도 기흥에서 맥라렌 처음 한국 가지고 들어왔을 때 신차로 국내 3호차로 뽑아서 탔었어요. 원래 1호차 뽑으려고 하다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노란색을 기다린 거였는데 맥라렌 하면 저는 또 되게 추억이 많잖아요. 또 맥라렌 트랙데이부터 뭐 세팡 말레이시아 세팡 서킷도 가고 650으로 2년이 돼가지고 맥라렌하고 이제 2년이 됐고 근데 사실은 운전 재미는 650보다 570이 더 재밌어요. 650이 빠르고 좋긴 한데 650의 미션이 조금 그 미션 얘기를 해줘요. 미션 고장났다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650이 원래 네. 미션이 하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 오르막길에서 언덕을 올라갈 때 1단에서 네, 2단 네. 바꿀 때 딜레이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그게 왜 그러냐면 650이랑 570이랑 675랑 다 똑같은 미션을 하드웨어는 똑같은 걸 쓰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다르고 개선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650을 타다가 675로 넘어가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미션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650은 어떻게 보면 맥라렌에서 양산차를 오랫동안 생산을 안 하다가 거의 한 10몇 년 만에 또는 20년 만에 양산차를 생산한 거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션 같은 것도 세팅을 잘못했어요. 양산차를 너무 오랜만에 세팅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였는데, 하나는 엔진 진동이 너무 심했고 카본 터보라서 더 진동이 많이 넘어오는데, 당시에 리카르도랑 3.8 엔진을 튜닝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예전에 막 투닝카 같은 거 타면 투닝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침 있잖아요. 거칠고 털털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650이 되게 심했고 675도 좀 심해요. 근데 720 넘어오면서 되게 많이 개선이 된 거고, 그리고 엔진하고 미션의 궁합이 좀 안 맞아요. 이 엔진에는 미션을 이렇게 세팅하면 안 되는데, 당시에 맥라렌이 양산차를 만드는 노하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고속에서 막 200 몇십 쏠 때는 괜찮아. 저속에서 완전 얘가 좀 멍청한 거야, 되게 미션이. 이거를 570하고 675 넘어가서 많이 개선을 했죠. 사실 650은 약간 실험적인 차였어요, 맥라렌한테는. 그러니까 맥라렌 650이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랩하시냐고요? 비트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마세라티 MC20 이거 괜찮아요, 차? 안 타봤어요. 솔직히 저 너무 궁금해요. 마세라티 MC20이 물론 뭐 6기통 엔진이 이제 296 페라리에 들어가는 그 엔진 디튠해 놓은 걸 텐데, 뭐 느낌은 대충 상상이 되는데, 마세라티가 오랫동안 이런 슈퍼카를 안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엔초 페라리 나왔을 때 2004년 당시에 MC12인가 그거를 이제 엔초 페라리 엔진하고 똑같은 걸 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하이퍼카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런 본격적인 슈퍼카를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페라리 기술을 많이 이식을 좀 받았을 거고, 제 내피셜인데, 그리고 카본 터보잖아요. 이게 또 카본 터보로 만들었고, 그리고 V6 6기통은 당연히 훌륭할 거고, 페라리랑 거의 공용으로 쓰는 엔진이니까. 그리고 막 세라믹 브레이크 달고 무게중심 낮추고 서스펜션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마세라티에서 원래 우리가 페라리 하면 좀 예측이 되잖아. 페라리는 458, 488, F8 이런 식으로 넘어왔던 계보들이 있고 많이 타봤으니까 이런 느낌이 예측이 되는데, 마세라티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 슈퍼카에 어떻게 녹였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 혹시 차주님 분들 계시면은 좀 연락 주세요. 네, 재경이랑 저랑 한 번만 시승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구경만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박스터 스파이더. 네, PDK 네. 모델이에요. 보통 박스터 PDK 스파이더를 직수입을 해오면 수동을 많이 선택을 네, 하시는데, 네. 얘는 PDK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터 어우러져 있어서. 스파이더는 이 뒤에가 예쁘죠. 네, 이렇게. 금방 나갈 요 것 라인이 같아요. 엄청 예쁘죠. 그리고 벤틀리 플라이스퍼가 있고, 네. 카이엔도 있고, 포르토피노가 포르토피노도 있고, 있고, 벤틀리 F8도 GTC. 있고. GTC가 되게 귀하지 않아요? 이게 정식 귀하죠. 출고가 안 되니까. 안 됐죠. 지금도 안 벤틀리 되고 있고. 쿠페, 그러니까 신형 GT, 3세대 GT 같은 경우는 컨버터블이 되게 귀하잖아요. 네. 이거 직수차겠네요, 그러면. 네, 직수차예요. 아, 퍼스트 에디션이구나. 네. 저기 영국 마크 있는 거 보니까. 네네, 맞아. 저 잘 알죠? 내가 차를 오랫동안 안 타도 나는 차를 잘 알아. 그런 자신감 좋아요. 488도 있고, DBS, 에스턴 마틴 DBS, 포르토피노, 그리고 고스트 이렇게 네. 있네요. 여기 보면 진짜 차 진짜 더럽게 많죠. 많다 정말. 오랜만에 A1 확장했다 그래가지고 놀러 왔는데, 우리가 사실은 올해 준비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좀 굵직한 프로젝트가 뭐 중고차 확장이랑, 또 하나는 이제 대토마소 P7이잖아요. 그래서 운 좋으면 올해 대토마소 P7을 좀 받을 것 같아서 국내에 한 대 들어옵니다. 그게 적절한 시기에 국내에 들어오면 행사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 대토마스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안 알려졌는데 어쨌든 엄청 아름다워요. P7이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주행한 거를 오프 더 레코드로 본사에서 보내준 영상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사운드도 기가 막히고. 사운드도 기가 막히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아 체결부나 이런 거 보이는 기아 이런 게 정말 와. 빠가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그거는 예뻐요. 저희가 실물로, 또 예전에 우리 아폴로 아이 행사했던 것처럼 차를 좋아하는 카피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토마스 P7는 우리가 행사를 하는 이유가 차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받지도 못해요. 전 세계 72대라서. 근데 뭐 A1이 아직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는 알림, 뭐 마케팅과 동시에 뭐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제 같은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